2강 첫 번째 강의 영상입니다. 몇 번의 영상이 나누어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봐야 되겠지요. 그 첫 번째 영상의 강의의 첫 번째 명제와 조건의 단원인데, 첫 번째 명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와 타당성을 가져야 될 건데, 참이나 거짓이 반드시 판별할 수 있는, 판별되는 문장입니다. 만약에 어떤 내용을 가져갔을 때 참이나 거짓을 구별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는 홀수이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죠. 이는 짝수니까. 그럼 이런 거는 명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은 3의 배수이다. 얘는 무조건 참이 되죠. 이렇게 거짓이거나 참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명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홍길동은 미남이다. 그러면 홍길동이 미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길동이 미남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명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라보시면은 다음 중에서 명제인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걸어다녀라. 명령문, 감탄문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감탄문 하면 떠오르는 건 뭐 있습니까? 영어에서 공식처럼 막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선생님 때는 막 공식처럼 외우는 게 있었는데 what a 혁명주동 모르나? what a 형용사, 명사, 동사, 주어. 혁명주동, 주어 동사. 이런 명령문 있었죠. 하여튼 걸어다녀라 안 됩니다. 나는 키가 크다. 개소리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서장훈 이런 애 데리고 가고 야 땅꼬마 이럴 수도 있잖아. 그 다음 얼룩소는 소가 아니다. 얼룩소도 소입니다. 손대 소가 아니라 그랬으니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참인 명제가 되겠죠. 조금만 더 올려서 x는 4의 약수이다. 이 x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4의 약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2번과 4번만이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과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데, 조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해주는 원소들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 원소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을 구하세요. 그 명제가 참이 되는 원소를 집합으로 표시하세요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x는 4의 약수이다. 이 녀석의 누구를 구하여 주십시오? 진리집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1, 2, 4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게 이 식의 진리집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x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참이 되는 거는 x가 1이거나 2거나 4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전체 집합 1, 2, 3, 4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참과 거짓이 y에 있다면 1과 2와 4는 참으로 가고 3은 거짓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요 참에 들어오는 1, 2, 4를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집합이라는 녀석은 전체 집합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px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고요. 이 px가 진리집합이 되고,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올리시고요. 8의 약수이다. 진리집합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p의 x는 해서 8의 약수니까 1, 2, 4, 8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좀 가려야 되겠네요. 다음, 실수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유리수와 무리수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인수분해하면 x-3과 x-1은 0이 되니 x는 1, x는 3에서 참이 됩니다. 고로 1과 3이라고 하시면 돼요. 조금 더 확대시켜가지고요. 여기 2번 보세요. x제곱 더하기 1인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모든 실수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x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커요. 최소 0이죠. 0을 제곱하면 0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1을 더했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px는 모든 실수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는 녀석이잖아요. 방금 2번에서 무조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 됩니다. 만족하는 x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R은 실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R은 실수, Q는 유리수, I는 무리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Z가 N이 정수, Z가 자연수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명제를 부정을 하는데 2는 4의 약수이다. 참인 명제죠. 그거를 부정을 해라고 그럽니다. 자, 2는 4의 약수가 아니다가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4의 약수이다의 반대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 물결 모양 있죠.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 물결은 항상 no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P가 아니다, not P다라고 나타내면 돼요. 근데 거짓의 거짓, 아니다의 아니다는 우리 왜 말장난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맞다고 할 수 있지, 아니하니 아니할 수 없어, 아니하니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럼 결국 그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참이 되는 거죠. 붐이 많이 쓰죠. 아, 이거는 정말 반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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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입니다라고 하는 거. 알고 보면 반전 아닌 거예요. 5번 하면 반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not에다가 not을 달면 자기 자신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4의 약수이다, 4의 약수가 아니다, 물결 px, not px라고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에서부터 10까지 10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도윤씨? 네. 10 안 들어가잖아. 네. 여길 좀 봐. 물론 책 봐도 되고. 근데 2, 3, 5, 7에 not을 달았어요. 그럼 2, 3, 5, 7을 제외한 not px, 즉 not p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1, 2, 3, 4, 5, 6, 7, 8, 9, 10은 안 들어가는 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여기서 not p 대신에 p의 여집합을 했네요. p의 여집합도 어차피 반대죠. 그 다음에 조금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p 또는 q라고 합시다. 근데 또는은 누구의 의미라 그랬습니까? 합집합의 의미죠. 그럼 얘를 not을 달아주면은 p 아니고 교집합의 q 아니고를 해주셔야 돼요. p 그리고 q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리고는 교집합이죠. 교집합의 반대는 p 여집합의 합집합의 q의 여집합이 됩니다. 모든의 부정은 뭘까요? 어떤의 부정은 뭐겠습니까? 모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나중에요. 뒤에 가면 내가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말에 대한 변형을 조금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적는 게 좀 그렇지만 I am a boy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나는 이다 한 소년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나는 소년이다 하는 것처럼 나중에 해석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 정석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은요.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P를 부정하고 Q를 부정한 다음 OR에 대한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P이고 Q의 부정은 P를 부정을 하시고 Q를 부정한 다음 AND의 개념인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바꾸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확대를 조금 더 하시고 여기 1번의 부정을 해볼게요. 그럼 X는 1이 아니어야 되고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죠. 그리고 Y도 1이 아니어야 된다. 자, 얘의 부정은 X는 1이 아니고 이거의 반대는 또는입니다. Y도 1이 아니어야 된다. 그럼 얘의 부정은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싶죠. 자,
준 얘의 부정을 말해보세요.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됩니다. 채은 요거의 부정을 말해보세요. 도현이가 말해봐라.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 x는 5보다 크다. 자, 그런데 얘는 그리고의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 중간에 누구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까? 또는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의 이루어진 명제의 참 거짓은 솔직히 말하면 뭐뭐뭐 은 이가 이면 이라면 뭐뭐뭐 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조건이에요. 그리고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말이 더 맞을 수 있겠죠. 가정한다면 뭐뭐라면 뭐뭐이다 얘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가정을 P라고 그러고 결론을 Q라고 나타내었을 때 P가 Q한테 포함을 당하는 경우 Q가 P를 포함을 하면 얘는 반드시 뭐가 되냐 그러면은 참이 됩니다. 이것 하나 알아놓는 게 더 편합니다. 참 거짓의 판별법에서. 그러면 얘는 X가 1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지수가 맞나요? 1이 가지수가 맞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지수가 더 많죠. 그러면 Q가 P를 포함하니 이 명제는 반드시 무슨 명제입니까? 참인 명제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참 거짓을 구별하기 쉽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이 나와 있습니다. P 화살표 Q가 참이라는 것은 이제 가정에서 결론으로 가는데 참이라면 여기서 화살표 2개를 넣었습니다. 2개를 넣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P가 Q, 그러면 이제 Q가 P를 포함하고 Q가 P를 포함한대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게 참인 명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둘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 집합에서 배운 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 2, 4, 8 얘가 얘를 포함하죠? 그럼 얘는 무슨 명제가 되는 겁니까? 참인 명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기준으로 여기를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Q가 P,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면 참인 명제라고 그랬죠. 포함 관계가 없으면 무슨 관계다? 거짓인 관계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명제 5번인데 보기 6번, 보기 7번 땅 봅시다. 자, 참임을 진리집합을 써서 나타내어 주십시오. 자, x가 5보다 크다를 P라고 하고요. Q라는 집합은 x가 1보다 크다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직선의 좌표를 2개를 표시합니다. 화두가 되는 것은 1과 5가 되니 이렇게 해서 Q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P라고 합니다. 이게 P지 이게. 얘가 Q지. 그러면 Q가 누구를 포함합니까? P를 포함하죠. 그러므로 참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똑같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다음 x제곱이 9라면은 만족하는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얘는 3만을 얘기했죠. 얘는 가정인 P가 되고 얘는 결론인 Q가 되는데 P가 Q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진리집합, 참이 되는 원소의 집합을 가지고 살펴봐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과 어떤의 반대는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모든의 반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이라 그랬죠. 어떤의 반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이라 그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상당히 난해한 사실 한 가지가 들어옵니다만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x에 그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x제곱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개만이라도 아니다 그럼 얘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어떤으로 들어갈게요. 자, 어떤 x라고 했습니다. x라는 게 수십 수만 수천 수억 수억 경의 개수만큼 있다고 합시다.
그럼 x 더하기 1이 10보다 작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x 중에 한 개만이라도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는데 10보다 작다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참이 됩니다. 이게 참 내가 이래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경계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이거는 모든 경우와 똑같아요. 숫자 1000개에서 내가 누구를 뺄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어떤 하나를 빼가지고 이 식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으니 그럼 모든 x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하튼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국어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다라고 우선 넘어가고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의 반대는 어떤이고 어떤의 반대는 모든이다 라고 하는 그것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우선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요. 여기 기본 정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요만큼 봐요. 모든의 반대는 어떤이라고 되어 있고요. px의 반대는 not px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x의 반대는 모든 x라고 되어 있고요. px의 반대는 not px입니다. 자, 양심적으로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양심적으로 숙이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윤이 얘기해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는 0보다 크다의 부정을 말해 보세요. 그쵸 그게? 그게 끝이야? 부정을 말하라 하면. 모든 실수의 반대는 뭡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서 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요. 어떤 실수의 반대는 모든 실수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는 2보다 크다가 돼야 됩니다. 부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기본 문제 22-1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카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122페이지까지 충분히 풀어보시고 뭡니까? 이해를 하신 다음 보기만 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제의 수업을 들으면 되겠네요.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